건물관리 넘버 1 GBFPC 관리소장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건물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이나 장기수선 충당금에 해당되지 조그마한 빌라나 상가에 무슨 장기수선 충당금이냐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거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나 소규모 건물들에는 장기수선 충당금보다는 수선비를 걷습니다. 보통 호별로 만원, 평당 얼마씩 걷는데 많게는 2만원, 작은 세대는 5천원까지 입주자들이 납부해서 간단한 수선,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납부된 금액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선을 하다 보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는 항목,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용 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빌라나 소규모 건물들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왜 하여야 하는가? 첫 번째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소규모 빌라나 건물들에 대하면 어떤 식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건물이 노후됨에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수리나 교체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계획된 수선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수선비와 장기수선 충당금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규모 건물 이렇게 도입하는 데에서의 차이점을 간단히 추려보자면 일단 납부 의무자가 수선비는 임차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 의무자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임대인, 집주인이 납부 의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용 목적의 차이라고 하면 수선비는 센서등 교체, 하수구 막힌 거 뚫는, 소규모 수리하는데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되는 부분이고, 장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옥상 방수라든지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CCTV를 교체한다든가 승강기를 교체한다든가 외벽 도장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GBFPC 채널에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충을 적립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통해서 왜 장충을 도입해야 하는가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번 사례는 용인의 빌라 9세대 빌라 수주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관리 문의를 주셨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 옥상에 누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많이 접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저희는 설비팀이 운영되고 있고 방송공사 처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방문했는데 옥상 누수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발생된 일들, 옥상 누수로 인하여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게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일단 방문하니까 5층 탑층 세대가 천장이 내려앉아 있어요. 젖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석고보도가 아주 그냥 방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가구 같은 것도 다 젖어 있는 상황이었고, TV부터 해가지고 가전제품까지도 피해가 너무 많이 있고, 바닥도 일어나 있고 거기에다가 이 옥상에 있는 물이 차고 내려가가지고 4층도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될 정도로 누수 피해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결국 옥상 전면 방수와 5층 피해 세대 수리, 4층도 도배 비용 등등등 공사 견적이 3천 몇백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거기에다가 5층 세대 가전, 가구, 의류 피해 보상까지 결부되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것이죠. 비용은 당연히 적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대별로 일시에 분담해야 되는 상황까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상하셨겠지만 입주민, 구분 소유자 간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옥상을 나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모르겠다는 분도 계셨고, 또 거기에 세를 주고 계신 임대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거기 살지도 않았고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비용을 왜 지불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세대, 각자 다양한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또 입주민이나 구분 소유자 또 피해 세대까지 모두 다 강성들이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밖에 없는 상황이라 도저히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건이 일어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나간 상황이라서 피해는 점점 더 커져가고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저희도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건물 관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해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따로 진행이 되었고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 관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실이 한참 지나 결국 해결이 되었지만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피해 세대에 대한 보상 비용도 많이 증가되었고요. 몇몇 세대는 결국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갈 때까지 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진 상황인데 만약 이 건물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적립된 것이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예상치 못한 큰 수리비용 대비.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 중 첫째는 예상치 못한 수리비용 대비에 있겠습니다. 이 용인 빌라 5층 세대에서는 사건 발생 전년부터 천정 누수에 대한 조짐이 있어가지고 그 구분 소유자들, 입주자들한테 옥상 방수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도 없고 상황이 크지 않으니까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이죠. 만약 장충이 적립되어 있었더라면 작년에 문제가 되었을 때 충분히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적립된 장충금액이 옥상 방수 비용에 설령 좀 모자라더라도 모자라는 비용은 좀 더 각 세대에 각출을 해서 비용을 충당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5층에서 일부 손납을 해서 해결하든지 그때 공사를 진행하였더라면 옥상 방수 비용 이외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장충을 걷어놓으면 입주민 간의 분쟁이 예방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었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돼서 입주민들 간의 소송으로까지 일이 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액 부담이나 부담 시점에 대해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옥상 방수 비용으로 세대별로 이번 달 안으로 300만 원씩 걷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세대는 여유가 있어 지급할 여력이 있겠지만 어느 세대는 분명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기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한다면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 첫 번째 사례에도 말씀드렸듯이 옥상 누수의 징후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장충 적립된 금액이 있었다면 5층 세대 피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인 빌라 사례는 누수가 세대 문제로 된 경우지만 서울 빌라 사례를 설명을 드리자면 빌라 담벼락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립된 금액이 없는 것이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차일피일. 그러다가 비가 왕창 오고 나서 다음날 와르르 그냥 담벼락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무너진 담벼락이 주차되었던 차량을 쳐서 결국에는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 비용까지 관리단 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때 차량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사람이 담벼락에 깔렸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장충금은 건물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물 가치 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장충을 적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건물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충이 적립되어 잘 운영되는 건물, 이런 건물의 경우 제일 보이는 외벽 도장이라든지 승강기 교체 주기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가 이 건물을 처분한다? 이렇게 할 때도 건물 자산 가치가 장충금이 운영하지 못해서 가지고 제때 적절한 시기에 유지 보수가 되지 못한 관리가 되지 않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현업에 건물관리 종사하는 경험으로서 사례로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극명하게 차별점이 드러나는 것이 일반 아파트와 소규모 빌라 건물들이 시기 지남에 있어가지고 노후도 이 부분에 대해 차이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건물 자산 가치 차이가 가면 갈수록 계속 벌어지는 상황. 아파트라서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이런 경향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물의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빌라나 소규모 건물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 격차가 벌어지는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후 몇 년간은 두 개의 건물이 다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지만 일정 시일이 지나면 두 건물의 관리 상태 컨디션의 차이는 급속도로 벌어지게 됩니다. 빌라나 소규모 건물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절한 솔루션을 가지고 장충금을 운영한다면 건물의 자산 가치를 유지하시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 건물이라는 것은 생활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건물 유지 보수가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길게 봤을 때도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빌라나 소규모 건물 관계자 분이실 것 같은데 이 유용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꼭 도입하셔가지고 건물 관리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라나 소규모 건물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을 어떻게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GBFNC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 넘버원 GBFNC 관리소장 임소장이었습니다.